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앞으로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인류는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죠. 기술과 뭐 여러가지 모든 그 인프라들과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했고, 특히나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 여러가지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이나 어떤 툴을 익히는 능력들이 압도적으로 기성세대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즘 세대들이 저는 예전 세대들보다 더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컴퓨터로 따지면 좀 CPU 같은 능력들이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지만,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들이 뭐 외국어다, 뭐 AI다, 뭐 스펙이다, 뭐 자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저는 단연코 멘탈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멘탈, 정신. 자, 제가 이 멘탈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즘 세대들이 점점 더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옛날 사람들보다 멘탈이 강할까요? 낮을까요? 멘탈이 낮을 겁니다. 멘탈이 낮을 겁니다. 멘탈이라는 거는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잖아요. 멘탈은 이성적인 게 아니잖아요. 감정에 대한 이야기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멘탈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내가 감정을 컨트롤하고 핸들링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점점 더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정신과나 이런 데 가면은 병원들 점점 더 줄 서고 있잖아요, 환자들.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통 요즘 협상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얼굴 보고 대놓고 눈 보고 불편한 얘기하기 싫으니까 문자로 하고 카톡으로 하고 이런 시대잖아요. 통화도 하기 싫어하고요. 그 협상인가요, 그게? 그만큼 사람들이 멘탈이 약해서 그렇고, 그만큼 쫄보근성이 많아져서 그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많은 이 디지털화가 되고 이랬을 때일수록 그 아날로그 마인드셋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세일즈도 마찬가지고요, 뭐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다 온라인으로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멘탈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스 고딘의 린치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린치핀이라는 책은 예전에 나왔는데 절판됐다가 다시 또 한번 재판됐더라고요. 뭐 한창 핫했던 책인데, 뭐 저는 그 예전에 나왔을 때 읽어봤는데 그다지 엄청나게 큰 임팩트를 받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거기서 딱 그건 인상 깊었어요. 그 책에서 감정 노동이 더 중요한 시대가 온다, 그 말을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나 와닿았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 원룸 건물을 제가 갖고 있는 건물주예요. 그리고 그 원룸의 세입자가 한 100명 있어. 100명한테 매달 월세를 받아야 돼. 그러면요, 그 엄청난 각종 그 빌런들과 말 같지도 않은 그 4차원의 성향이 가득한 사람들이 드글드글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매달 원룸 월세를 받는 것 자체가 진짜 무지무지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것도 멘탈인 거예요. 원룸을 만드는 능력, 원룸을 중개하는 능력, 원룸을 수리하는 능력, 원룸을 파는 능력 보다도 원룸을 관리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훨씬 더 힘들다. 원룸 관리 어떻게 하죠? 엑셀로 합니까? 아니죠. 감정 노동이죠. 멘탈이죠.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헤비하게 할 때도 많고, 목소리가 커질 때도 있고, 차분하게 회유할 때도 있고, 내용 증명 보낼 때도 있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원룸 그 건물주들 좀 오랫동안 임대업을 하신 분들 보잖아요. 사람이 의외로 날카롭지 않아요. 막 취미가 화분에 물 주기, 막 이런 어르신들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날카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세입자 받다 보면은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못합니다. 수명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임대업 하면 안 된다고요. 관리회사에 따로 맡기든지.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원룸을 중개하던, 원룸을 팔던, 뭐 매매를 하던, 세일즈를 하던, 원룸을 수리를 하던, 이런 능력보다 원룸을 관리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거다. 예전에는 멘탈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았던 시대였죠. 예전에는 뭐 정신과 이런 데 갔습니까? 안 갔죠. 그냥 견뎌, 원래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갔고, 그냥 제조업이 그냥 그 성행하던 시대였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묵묵히 조립하던 공장에서 일하고 그냥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멘탈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지 않았죠. 물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멘탈이 점점 더 약해졌기 때문에 멘탈에 돈을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을 잘한다는 거에 저는 거의 끝은 뭐 세일즈를 잘하고 뭐 창의력이 좋고 뭐 일의 속도가 빠르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관리죠. 근데 관리 어떻게 하는 겁니까? 멘탈로 하죠. 왜냐면 관리는 사람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더 멘탈이 중요한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화두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세입자 50명 관리할 수 있을까? 100명 관리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제 주변 사람들을 쫙 보잖아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 중에서 이 일을 주면 잘하겠네, 저 일을 주면 잘하겠네,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50명의 세입자 관리할 수 있을까? 100명의 세입자 관리할 수 있을까? 라고 딱 그 사람들을 보면 없어요. 아이러니하죠? 열심히 삽질해서 노가다 할 수 있는 인력은 많아. 근데 멘탈적으로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찾기 훨씬 힘들다라는 거죠. 서울대 나온다고 멘탈 강해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멘탈에 대한 중요성을 앞으로도 점점 더 저는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고, AI로 자동화가 되고 사업이 점점 더 온라인 베이스가 더 심해지고 플랫폼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스킨십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데 절대 그거는 오류죠. 계속 점점 더 말을 섞고 협상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늘어나고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대화보다도 불편하고 어렵고 애매한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거 어떻게 늘리냐? 자, 멘탈 키우는 방법 어떻게 늘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간단한데요. 그냥 푸시업 하듯이 하면 돼요. 10개 하면 오늘 너무 힘들어, 내일은 11개 해야지. 그렇게 하나하나 매일매일 자기의 기준치를 약간씩 높이잖아요. 멘탈도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입자 관리, 오늘은 이번 달에는 1명만 관리해봐야지. 1명이 되네? 2명 관리해봐야지. 3명 관리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경험으로 늘려야 되고, 자기 스스로 그 멘탈 좋아지는 마인드셋을 자기 최면화 시켜가지고 자꾸 만들고 겪어보고 거기에 들어가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서 싸워보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 점점 더 멘탈이 중요한 시대가 되는 거고, 멘탈을 키우자. 어떠한 스펙보다도 멘탈이 점점 더 중요해질 거다. 사람들은 점점 더 멘탈이 약해지고 있다. 옛날에 사람들에 비해서 점점 멘탈이 약해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멘탈이 강해진다라는 건 큰 독립심을 갖고 약간 이제 독고다이, 약간 이런 느낌, 배수해진 치고 앞으로 돌진,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자. 까짓 거 죽지도 않을 텐데 뭐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넘어지면 뒤에 매트리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괜찮아 라는 식으로 자꾸 덤벼서 멘탈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과하게 하면 정신병 걸립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머리에 타격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앞으로 멘탈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된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